자, 현재 시간 거의 한 10시가 다 돼갑니다. 10시가 다 돼가고요. 세라믹 사이딩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3m, 4m, 5m, 5m 구간에 대략 한 2.3m 정도 했나? 2.3m면은 몇 회배죠? 3m, 4m, 5m, 4m, 거의 한 10m, 9m, 한 20회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회배. 20회배면, 이제 업자 단가로 치면, 20회배. 12만원씩, 240만원입니다. 근데 앞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잘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조금은 더 걸렸어요. 더 걸렸는데, 업자 단가로 치면 오늘 한 일한 양이 저제값 포함했을 때 한 24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프레싱 같은 작업들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스단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부 스타터 돌리는데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렸고요. 저 스단 몰딩 치는데 한 이틀 작업한 것 같습니다. 이틀 작업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이 거기에 더 녹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일단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정면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신경 쓰느라고 조금 더딘 감은 있어요. 이제 올라가면서는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이 작업도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 있고요. 쉽게 쭉쭉 나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에 인코너 쪽에 어려운 구간은 일단 하나는 끝냈고요. 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처리가 그래도 말끔하게 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코너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리콘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실리콘 작업을 테이핑 처리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코너석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 아웃 코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인 코너 같은 경우는 요 면이 절단면을 저는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자른 면을,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보이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판넬이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쪽 게 안까지 쏙 들어가 있고요. 이쪽 게 맞박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방향을 생각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깔끔한 시공이 가능하고요. 속에는 물론 실리콘 처리가 다 됐습니다. 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 코너를 보시면 딱 맞죠. 이제 요 코너가 이제 레벨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이 맞대기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맞대기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저는 실리콘을 넣긴 넣지만 겉으로 튀어나오게 넣지 않습니다. 물론 작업하다 보면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닦아내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 실리콘을 쏘기 때문에, 비오염성 실리콘을 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리콘이 조금 묻어 있다 하더라도 오염이 되지 않아서 깔끔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창문 같은 데도 저 스텐 후레싱이 마감되고 이렇게 속속 꼽히는 거예요. 꼽히는 거고요. 하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하부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작업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칩이 이제 옷을 입으니까 아무래도 틀리게 보입니다. 틀리게 보이고요. 아이큐브급에서 또 최고 비싼
완전 프리미엄급이에요.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한 2면만 처리하고 2면 정도는 일반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 무덥고 해서 사실은 더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저녁에 조금 시원해서 제가 그나마 남아서 이렇게 짤짤한 부분들 이렇게 마감을 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건축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갖고 가야 되고요. 물론 저는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구합니다.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건축주도 어느 정도 사람같이 저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모든 기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요번에 이제 넥밴드 아이스밴드인가요? 요거를 10개를 구매했어요. 이게 보니까 작은 거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또 아주 뜨거울 때는 못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목에 차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아주 이제 더위와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 시간 때가 시원하고 오히려 일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간에 일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기겁을 하겠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뭐 나방들이 좀 묻어서 그런 거죠. 세라믹 사이딩 자체는 아주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고요. 내일 낮에 한번 더 찍어 드리겠지만 이제 지붕하고의 조화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 확실히 제가 항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축에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싼 자재일수록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걸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또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좋기는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끊느냐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맞대기 공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맞대기 공법을 하실 때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안 잘린 부분을 맞대기를 하셔야 돼요. 커팅면으로 맞대기를 하시면 비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요. 절대 그 면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맞대기 하는 부분에서는 노커팅으로, 그래서 자재를 절단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근데 밑에서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저 위에까지 그대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위에는 뭐 다른 데서 여기서 연결해서 가셔도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창문이 지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응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세라믹 사이딩에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일단 그 정도 제가 아까 맞대기 하는 부분, 노커팅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모서리는 커팅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링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쪽에서 맞박 칠 때 이 부분이 노커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볼 때 많이 바라보는 쪽에서 노커팅 면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안쪽 게 속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간 맞박 친 겁니다. 여기 반대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맞박을 쳤으면 그 속이 언제든 보이는 각도거든요. 항시 프레싱도 마찬가지고요. 징크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보이는 쪽을 깔끔하게 선택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봐도 이렇게 조금 뿌듯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부 스타터가 일단은 잘 나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제 레벨은 아주 정확히 가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레이저 4개를 갖고 네모퉁이에서 레벨링 체크를 해서 잡아 보시면 아주 쉽고 빠르고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 확실히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아까도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 선생님네도 그 세미나도 많이 다녀오시고 많이는 아니고 한 번 다녀오셨다고 그랬나? 근데 그분이 이제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목수일을 하셨던 분인데 일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기능인이 낚일 수 있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하튼 눈으로 보는 세계와 영상으로 보는 세계는 많이 다릅니다. 현장에는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항시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세요. 확인. 제가 이제 세라믹 사이딩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맨날 백날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장 와서 한번 눈으로, 영상보다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전에 14T 맨 처음에 거짓 한 7, 8년 됐나봐요. 8, 9년 정도? 7, 8년, 8, 9년? 14T가 그때 당시에 한 장에 27,000원이었습니다. 27,000원이었는데 그것도 특가로 해서 27,000원이었는데 지금 16T 보급형이 31,000원, 2,000원대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6T로 클립 써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틀리고요. 그리고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이제 아이큐브 제품이 조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프리미엄, 준 프리미엄, 보급형. 근데 이제 캐미오 같은 경우는 뭐 그거 특별히 그거 아직까지 나오면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아이큐브와 캐미오를 비교한다면 캐미오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이거 판때기를 3m 3000 30이에요. 이거 한 장을 혼자 들 때 중앙에서 들게 되면 잘못하면 울렁하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무게는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층이 단열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솔직한 말로 판매 업체에서 그냥 영업적 목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공기층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단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단열은 판넬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리미엄급도 존재하는데 도색 자체가 확실히 틀립니다. 확실히 틀리고요. 그리고 도레이 같은 경우 있고 코노시마 같은 경우 있는데 저도 전시장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왠지 조금 도장면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촌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한번 전시장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그런 것들은 구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세라믹 사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해놓고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물론 불연제 역할도 조금은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펄프와 시멘트, 화산재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만드는 거라 거의 뭐 쉽게 따지면 시멘트 보드랑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사용해서 자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술자들 보면 전용 커팅기를 놓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 단점은 이게 바이블에다 진동을 먹기 때문에 이 도장면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물론 밑에다가 그 가이드에다가 천 같은 거를 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자를 때 이제 수직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1mm가 크고 이쪽에서 1mm가 작을 경우에는 그거까지 맞춰서 커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라인더, 숙련된 그라인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물론 조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현장에는 이런 조각들도 있으니까 와서 잘라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 와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해 보셔야 뭐 감을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제 보시기만 해도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튼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내일도 주말이라 뭐 한두 분 오실 것 같은데, 뭐 쑥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현장 둘러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속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들, 저는 속을 더 좋은 집을 짓는다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예, 주택은 정성입니다.